벌써 한 해의 절반인 6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6월엔 어떤 일정이 있는지 또 어떤 이벤트가 증시의 상승 동력을 불어넣어줄지 오늘 이슈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6월 첫째 주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이 예상되니까요. 당선인의 정책 확인하셔서 테마별로 대응 전략 세워가셔야겠습니다. 4일엔 미국 내 경제 추세와 문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되고요. 그 다음 날인 5일이죠. 미국의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AI 반도체주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6일 새벽 6시에 공개됩니다. 금요일에는 6월 첫째 주 내 가장 중요도가 높은 이벤트, 미국 노동부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보고서 내에서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유심히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고용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웃돌게 되면 시장 충격을 흡수하겠지만 예상을 밑돌았을 때 투심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으니 꼭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6월의 둘째 주로 넘어갑니다. 9일엔 애플의 연례 개발자 행사가 예정돼 있고요. 올해는 주요 OS의 디자인 변화와 AI 기능 개선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종종 신제품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대감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애플 부품 공급사들 그리고 아이폼주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10일에는 대만 TSMC의 5월 매출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실 TSMC는 큰손 고객들을 확보해 두고도 미국의 규제로 인해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한때 4,300억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30% 넘게 증발했습니다. 이번 매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급감 혹은 급증했는지 보셔야겠고요.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이니만큼 주의 깊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11일에는 미국의 물가를 보여주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가 공개되고요. 목요일에는 드디어 테슬라의 무인 택시, 로봇택시 개시 디데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자율주행주들 움직임, 수급이나 패턴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13일에는 국내 주요 지수 정기 변경일입니다. 특히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는 밸류업 공시기업 비중이 61%로 크게 늘어나고요. 이번 변경을 통해서 코스피 200엔 8종목, 코스닥 150엔 9종목, KRX 300엔 28종목이 새롭게 편입됩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 6월의 셋째 주로 접어들면 먼저 17일에는 한국의 무역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반도체와 완성차, 화장품 같이 수출에 민감한 수출주들이 어떤 성적표를 공개할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또 같은 날 미국에서는 FOMC가 열립니다. 포워드 가이던스가 현재보다 매파적일 경우에는 금리 중심으로 통화 흐름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8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가 개막합니다. 중국향 비중이 큰 소비주, 화장품, 그리고 유통주들의 움직임 예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20일에는 미국 당뇨병 학회가 개최됩니다.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할 만한 충분한 재료인 만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당뇨병뿐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도 부각되는 학회이니 한미약품이나 동아에스티, 대웅제약과 펩트론 등 작년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로 접어들면 총 3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24일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25일까지 개최됩니다. 나토 회의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참여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참여하게 된다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시바 총리와 정상 대면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저번에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낸 상황에서 마이크론 역시도 우리 반도체주들에게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일정입니다. 27일에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지난 4월의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관세 시행에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엔 어떨지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6월 일정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오늘장 주제는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또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새 정부, 새 증시, 6월 전반적인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할게요. IM증권 이창원 이사, 신한투자증권 황유원 팀장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휴가 안 가고 오셨네요. 네.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했고요. 네. 저는 안 했습니다. 당일날 하실 거고요. 네, 네, 저도 네. 당일날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주식시장도 정책 기대감과 지금 또 주말 사이에는 관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지금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6월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창원 이사님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내일 대선이니까 그 어떤 증권사들의 분석자를 좀 보니까요. 일단 외국계 증권사 내용을 보면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후보 모두 그 성장 촉진이라는 그 최우선 과제를 설정을 했고 또 금융시장 안정과 또 주택시장 공급 확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외교라든가 안보 시장에서는 그 한미동맹 중심이라는 큰 틀은 차이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그 대선 이후로는 안정적인 시장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원화 강세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보고 있고 선거 이후에 관망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또 이제 구조적인 성장처럼 조선 방사, 의료, 미용, 화장품에 대한 대해서 강한 관심이 높고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대선 후에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확대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사실 지금까지 반영이 좀 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일부 종목들은 세론성 매도도 나오고 아마 이후에 대선 이후에는 약간의 이런 세론성 매도라든가 이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부침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다른 국가와 달리 전국의 안정에 따라서 한국 증시 체력이 회복되어 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대선 후보들의 그 향후의 공약들은 이행 여부라든가 그런 이행에 대한 강도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결정이 되고 주가 상승 탄력도 붙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지난주까지 또 오늘까지는 어떤 지수의 상승은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 반영됐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과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그 4일에는 세력성 매도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6월 달은 일단은 시장은 대선보다도 관세 정쟁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6월부터는 다음 주가 6월 9일은 상호관세 연장이 됐던 그 7월 9일에서 딱 한 달 남은 시점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D-Day 30일에서 계속 카운트다운이 되기 때문에 상호관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거라 봅니다. 또 하나가 6월부터는 그 상호관세 부과 전에 어떤 밀어내기라든가 끌어오시기에 수출입에 대한 효과가 사라질 시점에 딱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또 미국 무역법원에서 상호관세 중단을 판결을 하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항소심으로 진행하면서 항소심 동안에 15일 동안에는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그게 또 끝난 시점들이 대략 6월 중순 정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와 그 행정 관료들의 강성발언으로 이어지는 시점들이 대략 6월 달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은 6월 달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되 그런 조정이 나올 경우는 매수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타 증시와는 달리 좀 시장의 체력이 좀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유입 여부에도 좀 궁금증이 붙는데 지금 지난 1개월간 외국인이 모처럼 1조 원 넘게 매수를 네. 해줬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가운데 대선을 지나고 나면 확실하게 더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작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확실성, 관세 플러스 우리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계속 1분기 내내 끌어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경험했던 것처럼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지수 레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도 새로운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비슷한 듯 좀 다른 부분들도 좀 있죠. 그때는 관세 이슈가 트럼프 1기 후반기에 됐다라고 하면 지금 먼저 2기 초반기에 먼저 몰아쳤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제 내성이 좀 생겨서 예방주사를 이미 1기 때 맞았고 2기 때도 결국은 으르렁하면서 싸우지만 결국은 해결될 거야로 잘 본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늘 철강관세가 부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타격이 좀 덜 컸던 것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강주 다 양봉 그렇죠. 전환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1분기에 철강주들이 관세 부과가 이제 20% 되면서 변압기 섹터가 1분기 조정을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에 살짝 눌렸다가 오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다시 또 신고가 가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계속 떠안고는 가고는 있는데 우리가 예상 밖에 엄청난 정도의 관세 부과가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내성이 좀 생긴 증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한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한 7천억 정도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1천억대 근데 매수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정도의 매매는 아닌 것 같아요. 환율도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안정되는 국면들 여러 가지 국면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매수가 언제든지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사느냐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확인하고 따라 사느냐 그 차이기는 한데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을 경우에 또 지수만 올라가는 그런 컨셉의 장에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만 되려. 움직이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장이 사실 더 좋을 수 있어요. 개별 섹터 액션도 나오고 개별 모멘텀들이 확실하게 수급이 붙어주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선 차라리 재밌는데 지난 한 2, 3주 동안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나머지 주식들이 다 책실현 나와버리는. 그런 장이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우리가 한번 경험했었고 이런 장이 한번 올 수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과 관련해서 또 계속 뭐 좋은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또 양치기 소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실망 섞인 또 소리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내성이 좀 생겨서 오히려 이쪽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잠깐 반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은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해결되고 나서 봐도 전혀 늦지 않다. 외국인들이 사고 나서 봐도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겠고요. 뭐 내일 대선 지나고 나서 세론과 관련된 뉴스들 오늘 뭐 분리과세와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왔지만 조금 뭐 단기 노이즈로 생각합니다. 좀 길게 보신다면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에도 딜레마가 있네요. 네, 관련해서 또 6월 증시 전망 들어봤는데 사실 두 분은 증시 현업에 딱 위치해 네. 계시는 거잖아요. 증시 현업에 계신 분들로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정책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이창원 이사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크게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는 뭐 밸류업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양 후보들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세부 정책을 좀 봤거든요. 좀 되게 양도 많게 좀 봤는데 K배터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강화라든가 배터리 세제 지원, 이제 업계에서 많이 요구했던 그 생산 세액 공제 도입과 투자 세액 공제, 2월 공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충청 영남 호남권에 있는 배터리 삼각 벨트를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사용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그 전략적 육성 이런 내용도 들어서 사실 이번 대선의 공약 중에서 그 배터리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거의 없어가지고 좀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막판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 긍정적인데요. 다만 이제 미국 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향후 이제 이런 이행이 되면서 주가가 반영되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주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조선업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주가에 대한 밸류가 이제 리레이팅이 돼야 되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신고가를 갔지만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12개월 선행 PER 정도가 평균 20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주 섹터 내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싼 섹터가 조선주라서 여전히 추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조선업 쪽이고요. 스마트 친환경 미래 선택 시장을 선점하고 또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으로 인해서 그 해상 풍력 선박 내수 시장 확대와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조선사 경쟁력 확대 그리고 강화 그리고 특수성 건조와 그 MRO 시장 확대 등의 이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서 조선업 같은 경우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추가적인 장기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그 안에서도 밸류가 싼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음에 불구하고 그래서 조선업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뭐 시기 증증 난치 질환 치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장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 희귀병 치료제 시장이 언뜻 보기에는 시장이 작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독점적인 권한과 또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뭐 한미조선업이라든지 원전 같은 쪽에 좀 강조를 해주신 가운데 두 후보의 지금 대표적인 공약을 좀 제대로 알고 여러분도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황교안 팀장님은 어느 정책에 좀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저는 뭐 좀 밸류업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조선이나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용을 쓰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업황이나 시황이 사실 더 좌지우지한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잘하려고 해도 업황에 더 많이 글로벌 시황에 더 많이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대선 정책적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 상법 개정안. 이거 사실 오늘 분리과세 이슈가 또 나오는 조금 뉴스 나오는 플로우를 보니까 그렇게 썩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이 일본이 한 10년 걸린 거거든요. 10년 걸려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큰 효과를 이제 본 거고,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밸류 프로그램 상법 개정안이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는 통과가 된다라고 봤을 때 지주사나 증권사나 그리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저 PBR 종목들 이런 쪽에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 일변도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충분히 조금 수급도 분산이 좀 되면서 지수도 전체적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성장주도 좋아하지만 주주 환원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한 기업들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주사들에 대한 밸류업은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싸다라고 PBR 기준으로 뭐 0점 몇 배짜리 무조건 싸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뭐 주식시장 내에서는 지금 두산과 하나의 시대다 뭐 그런 표현까지 쓰는데 이제 계열사들이 정말 지금 시대를 풍미하는 한 세대를 풍미하는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서 지주사는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선 이후로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 기존 주도주들이 계속 잘 가는 시장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섹터가 있을까요? 이창원 이사님? 지금 보시면은 그 조선이라든가 바이오 쪽에서 보면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그쪽에 어떤 주도 섹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코스피가 3천 이상 가려고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섹터가 움직여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외국 대선 이후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의 매수를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측면에서는 반도체라든가 조선 바이오 이런 섹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황유한 팀장님은 어떤 섹터 좀 가장 주목하고 저는 계세요? 뭐 대선 여부 상관없이요. 지금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소비재, 대표적으로 화장품, 음식료,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은 이제 금리가 좀 진정되면서 그다음에 뭐 6월 달부터 이제 학회가 또 줄줄이 있잖아요. 이제 빅파마들로 기술 수출한 기업들 위주로 잘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 없는 공석인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이 생긴다면 이제 미국과 협상력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LNG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결국 조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3일엔 코스피 200과 코리아 밸류업 주요 지수 정기 변경이 있는데요. 이 편입되는 종목이나 뭐 지주사 관련한 전략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황윤 팀장님 좀 전에 또 지주사 네. 상법 개정 관련해서 또 주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전략 좀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저는 지금 지주사들은 바스켓으로 전 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종목을 사실지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대형 지주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J도 있고 한화도 있고 두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의 지주사들 딱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보시면서 PBR로 1배 이하 종목들 사서 지금 결국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PBR 1배 이하 사서 물려봤자 지금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많이 올라서도 사실 PBR 0.5배, 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걸 어떻게 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물려봤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배당이라던가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들로 앞으로 향후 저는 긍정적으로 해소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과 증권 업종 관련해서도 상승 기대감이 만연한 시장이거든요. 하반기 코스피 3천까지 뭐 전망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 증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증권주라든지 배당 관련한 은행 쪽 지금 포트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오늘 좀 차익 실현 해야 되지 않나 오, 싶고요. 네. 그 이유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는 특히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 뭐 상법 개정과 특히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기반해서 주가가 뭐 신고가 행진을 이뤄갔고요. 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증권주 얘기할 때 그 NXT에서 그 결의 비중이 많은 기업들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
주목하자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오늘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김문수 후보는 기존보다 완화의 안으로 조정됐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 일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제 좀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오늘 또 좀 차익 매물이 나왔으니까 부담이 될 만큼 많이 상승한 것도 사실이니 좀 뭐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시점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 관련해서는 오늘 또 상상인 증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융주가 또 셀온이 나왔던 가운데 증권주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그리고 두 분 지금 공통적으로 대선 이후 딱 주목하는 섹터를 보니까 뭐 필수 소비재도 있었지만 조선이라든지 바이오 지금 주목하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선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수주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 수혜 기대까지 조선주는 우리 증시 완벽한 주도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나올지도 많은 분들 궁금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주 모멘텀에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도? 뭐 수주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앞으로 도크가 2년 정도 차 있고 또 추가적인 도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가격 협상력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가격 협상력이 선사들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선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조선사들이 이렇게 비싸게 만들 건데도 발주 낼래? 약간 이런 뉘앙스로 협상이 흘러간다면 지금보다는 충분히 더욱더 저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2009년, 10년 그때 1차 조선업 호황기 때 보면 우리가 4년치 밸류에이션을 땡겨서 올 때 거기에 근처가 이제 고점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2년 정도밖에 평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랑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다르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일본은 거의 조선이 없다라고 보면 그때는 한국, 중국, 일본이 뭔가 이제 나눠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일본은 어느 정도 빠지고 중국은 중국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고 글로벌 선사들은 지금 현재 한국 조선사들로밖에 수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면 충분히 더 프리미엄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오션이 군함 이슈로 먼저 올랐고 지금은 이제 다른 HD 현대 그룹주들이 이제 따라 올라가고 있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지난주에 LNG 이슈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LNG 이슈들도 있고요. 또 북극 항로와 관련된 이슈들, 쉐빙선과 관련된 이슈들 아직 나와야 될 이슈들이 조금 더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주가는 올라가지만 거래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물릴 각오하고 사자. 네. 물론 지금 들어가신 분들과 밑에서 사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좀 다르긴 해야겠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필요는 있다. 고우를 외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고요. 바이오주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또 개최를 한 아스코 모멘텀도 있고 하반기에 또 3분기에 특히 이제 학회 모멘텀이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알테오젠의 오늘 프로그램 강한 매수 유입이 또 특징적인 하루였거든요. 바이오주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주 제가 4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 3종목이 일단 사상체 호가를 간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한투증권 리포트를 잠깐 보니까 그 위에이지 위원이 했던 얘기가 그 6월달에 그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은 대형주보다 바이오텍에 집중될 전망이라 이런 그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공감이 돼서 가서 말씀드리고요. 대외 여건상 대형주보다 바이오텍이 주목받기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가 그 미국의 제약바이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뭐 약가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형주들은 영향을 받지만은 바이오텍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관련 리스크가 적고 특히 6월 예정된 학회라든가 컨퍼런스 이런 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월 이벤트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코가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있고 바이오 USA 그 6월 16일에서 19일까지 있는데 이 바이오 USA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에이벨 바이오가 참여를 해서 제가 지지난 주인가 그 에이벨 바이오랑 IR을 했었는데 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에이벨 바이오는 근데 그 바이오 USA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이제 연내에도 뭐 예를 두세 개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줘서 계속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국 당뇨학회가 6월 20일에서 23일까지 있어서 여기에는 뭐 한미약품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아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GI 이노베이션이 급등세가 나타난 게 에러기다 감이 계속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세부적으로 더 쪼개서 더 에로에 대한 폭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GI 이노베이션, ABL 바이오 좀 주목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 당뇨학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비만 치료제의 대세는 GLP-1이거든요. 여기 관련된 회사가 여기 학회에 참여하는 건 아닌데 삼천단제약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그 리베세스의 그 당뇨병 치료제, 그 당뇨병 치료 리베세스의 제네릭 생동성 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동사의 향후에 가장 큰 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역사적인 신고가를 간 게 이제 젠백스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패스트트랙 선정이라든가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그 시그 이어병 치료제 등 승인이 됐고 특히 이제 그 패스트트랙 이후에 그 EAP라고 해서 동정적 상용 승인에 대한 신청을 지금 진행 중인 상태라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매출이 빠르게 발생할 것 같고요. 또 네이처셀이 급등한 이유가 혁신치료제 신청 승인 맞아요. 받았는데 네네. 젠백스도 혁신치료제 신청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언급해 주셨던 4종목 가운데 3종목이 바이오주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종목 추가적인 또 상승 업사이드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또 6월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25%였던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이제 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철강주들은 모두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낙폭 만회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생각해보면 기존 주도 섹터인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모두 다 철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요는 이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철강주 투자 전략 어떻게 보세요? 철강주는 사실 뭐 전에도 사실 관심이 많이 없는 섹터이긴 했죠. 비주도주였고요. 네. 추세에서 완전 이탈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주의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철강이 들어가는 제품들까지도 조금 이제 노이즈가 있을 걸로 봤는데 오늘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모습들이 조금 이제 분별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효성중공업은 그냥 밀어 올려서 대장주의 역할을 역시나 해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대장주들을 계속 잘 보셔야 되는 게 1분기 때 급락 이후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일렉 이게 세 개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1분기 하락 이후에 반등 줄 때 효성은 신고가를 갔지만 오늘 LS일렉하고 현대일렉트릭은 조금 이제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주가에는 이 가격에 다 가격에 지금 나왔던 모멘텀들이 다 프라이싱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은 선별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일일렉이나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마다 다 각자의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이제 컨셉을 무조건 변압기가 다 올라간다 이제 그런 시장을 지난 것 같고요. 종목별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섹터는 굳이 여기서까지도 매매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지금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굳이 철강까지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이즈가 있는 쪽에서 굳이 자금 배분할 이유가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과 변압기 관련해서도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지금 우리 이마영 캐스터를 통해서 6월 전반적인 일정을 보니 9일에는요.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를 또 엽니다. 애플의 차세대 OS 운영 체제가 공개가 되는데 주목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또 국내 밸류체인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그 애플 개발자 회의에 대해서 주목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는 것 핵심 같긴 해요. 내용은 보니까 운영체제 명칭이 이제 수정된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되는데 이제 원래 기존 모바일 운영체제가 순서대로라면은 그 iOS 19가 돼야 되는데 26으로 바뀌게 되고 그 아이패드 운영체제도 아이패드 OS 26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OS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애플 얘기 나올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덕산네오록스입니다. 그 애플 아이폰 그 폴더블에 들어가는 블랙 PLD 같은 경우에 덕산네오록스가 이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그 OLED 소재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세가 완전히 뚜렷하거든요. 저희 IM증권에서도 그 뭐 정서 의원이 그 목표가 5만 원 내면서 분석을 자세하게 했는데 특히 현재 블랙 PLD 같은 경우가 갤럭시
G 폴드에만 좀 들어가는데 26년 상반기와 또 하반기에 각각 출시되는 그 갤럭시 S26 울트라와 또 아이폰 폴더블에 이제 들어가서 요게 그 폴더블 같은 경우는 기존의 폰보다 그 면적이 뭐 4배에서 5배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폴더블 하면은 그냥 덕산에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이제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조정받다가 지금 주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인수한 그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에 대한 실적도 2분기부터 반영되면서 실적이 점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더블 관련 모멘텀이 유효한 덕산 네오룩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소비재 말씀하신 황유현 팀장님께는 이제 중국에서는 상반기 최대 쇼핑 축제 6.18 쇼핑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워낙 5월 수출입 데이터 화장품, 미용기기 견조했어요. 6월에도 견조한 모습을 네. 보일지. 아직까지는 굳이 화장품 섹터, 소비재 섹터를 팔아야 될 이유를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도 계속적으로 뭐 과열 상황 없이 오늘 뭐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과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데이터 잘 나왔으니까 주가가 반영하는 정도 그 정도였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에다가 파는 화장품들 고려해 봤을 때 2분기 실적은 확인해 봐야겠다. 그럼 결국 8월이잖아요. 8월 중순, 중하순 정도까지는 가야 우리가 실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주식들, 뭐 달바글로벌, 이번에 상장한 달바글로벌부터 시작해서 뭐 VT, 파마리서치, 그다음에 유통하는 실리콘투, 뭐 기존에 뭐 예전에 마스크팩 강자였던 제닉 이런 종목들을 보면 다 신고가 가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한번 역지사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화장품, 신고가가 있는 화장품을 가지고 있다라면 팔까 지금 과연? 안 팔죠. 안 팔 것 같죠. 그러면 사는 것도 저는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지 관점을 신고가 매매를 하실 때 저는 항상 역지사지를 생각해요. 오. 다른 사람이 이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팔고 싶은 마음이 들을 만한 지금 시황일까 또는 기술적인 흐름인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면 지금 사도 늦지 않다. 이미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 보면 지난주에도 비싸요, 지지난주에도 비싸요, 지지난주에도 비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오늘도 그 자리에서 또 5%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섹터는 가장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들 우리나라 들어오는 관광객 수 지금 역대 최고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종도 굉장히 좀 다양한 국가들에서 들어옵니다. 예전에 중국 일변도였다면 이제는 뭐 K-팝의 영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양한 국가들에서 다양하게 많이들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재 섹터들은 계속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한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또 주시해 보시면서 화장품, 미용기계 추가 상승 여력까지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19일은요. 연준의 FOMC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는 또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경제에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될까요? 황윤 팀장님. 저는 지금 당장은 뭐 특별하게 영향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뭐 동결로 다 정해져 있고 이번 주에 이제 고용과 관련된 이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만 그 지표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금리 결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어제 시카고 연준총재가 이제 뭐 관세에 대한 협상이 좀 더 진행되면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 그런 코멘트를 했던 것처럼 결국 키포인트는 관세에 대한 영향, 시장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경제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또는 시장이 적응해 나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딱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이 좋아할 만한 종목장, 섹터장이 당분간은 저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 주에 이제 브로드컴 발표가 있죠. 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AI 소프트웨어,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를 갔고요. 브로드컴도 이제 그 근처에 있는데 브로드컴이 지금 시가총액 미국에서 9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실적 발표 긍정적으로 내놓는다라고 이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겠지만 가이던스까지 잘 나온다고 하면 시장의 수급은 반도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확실하게 좀 기우는 오늘도 보면 소프트웨어 쪽이 확실히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좀 약간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하드웨어 쪽보다는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도 오늘 사실 수출 지표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DB 하이텍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반도체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그 반도체 쪽은요, 그 밸류에이션 매력은 일단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게 지금 그게 좀 문제고 또 이제 그
D램이라든가 낸드 가격 같은 경우가 공급자 쪽에서 재고 조정을 하면서 가격은 좀 올라갔지만 하반기를 갈수록 이제 관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상승도 탄력이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이제 관세 이슈가 나올 때 반도체가 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반도체가 좀 장기간 소외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좀 기다리는 거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최근에 파운드리에 대한 가동률이 좀 올라가는 거는 중국 쪽의 수주를 좀 받고 있고 수율 개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엑시노트 그 2600에 대한 수율 개선 소식이 나왔는데 그 파운드리에 대한 수율 개선을 위해서 팔란티어랑 손잡았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업계분한테 들어보니 팔란티어가 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랑 좀 손을 잡아서 그 파운드리에 대한 수율 개선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파운드리 쪽에 가동률이 높아진다면은 뭐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관련 밸류체인도 파운드리 쪽은 움직임이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6월은 어떤 모멘텀에 더 집중을 하면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할지 황유현 팀장님 계속해서 신고가 종목 보면서 역지사지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상반기 주도주가 여름, 가을까지는 가는 경향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시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가 급격하게 밑에 있는 주도주들이 올라와야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깨지는 흐름이 나올 건데 뭐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가 깨져야 아래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잘 가고 있는 시장 주도 섹터들이 대외 환경이라던가 관세 영향도 없고 우리나라만 잘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굳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팔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은 2분기에도 대선 이후에도 지금 주도주들이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어떠한 이벤트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주도주가 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예전 과거에 보면 사드 같은 사례거든요. 갑자기 사드 나오면서 중국 주식들이 확 무너졌었던 맞아요. 그런 이제 사드가 나오면서 고점을 형성했었는데 그런 정도 파급력 있는 뭔가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주도주들이 계속 주도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하실 때 투자의 관점, 인베스팅의 관점으로 싸게 사는 종목들은 뭐 이창환 이사님 말씀하셨던 반도체 같은 건 좋기는 하거든요. 싸게 사서 좋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안 올라서 포모가 올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산 배분, 자기 성향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잘 가는 주식들 매매하는 거 이제 좀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싸게 사서 버틸 수 있는 종목들 일정 부분 그렇게 배분 잘 하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조선, 소비재,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환 이사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미리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6월달이 대선 이후에 이제 그 대선 정책보다도 관세 이슈가 나올 거로 보여져서 시장이 좀 다소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그 타 시장 대비해서도 우리나라 체력이 좋을 거라 봐서 그렇게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눌림이 있을 거라고 보면은 관세 이슈가 나올 때 못 가던 섹터들은 좀 더 계속 주가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은 뭐 신규 투자는 좀 그냥 기다리면서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바이오 쪽의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에로 기대감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 뭐 GI 이노베이션 관심 가지시고 6월 말에 이제 이베서스 제네릭에 대한 생성성 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 나올 3,000원 제한 뭐 주가 많이 눌려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조선주 쪽에서는 그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그 섹터 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초장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편입됐거든요. 그러면 6월 10일 종가에 편입이 되니까 지금 갖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신다면 매수를 하셨다가 6월 10일 종가에 채실을 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이사, 황유현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